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우입니다.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고 그중 많은 아이들이 일명 햄버거 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들의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아이가 설사만 하면 햄버거 병에 걸린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식중독과 연관된 소위 햄버거 병이라고도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햄버거 병이란 이름의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햄버거 병은 과거 햄버거 속의 패티라는 고기를 제대로 익히지 않은 경우 제조상의 문제로 오염되어 있던 장출혈성 대장균이라는 세균이 제대로 죽지 않아서 식중독을 일으킨 후 이 병의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지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발생된 것이 밝혀져서 붙은 이름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햄버거는 패티를 충분한 시간 익히고 보관 역시 안전수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햄버거에서 생기는 경우는 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햄버거 병이라는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번 병의 원인은 식중독이 생긴 후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생긴 것으로 식중독이 1차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식중독을 햄버거 병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식중독 후에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생긴 것을 햄버거 병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 다행인 것은 모든 종류의 식중독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식중독 균들 중에서 일부인 특정 세균들이, 다시 말하면 O157 대장균이나 시겔라 같은 세균들에 의한 식중독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식중독의 원인은 무엇이냐고 정확하게 답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중독을 일으킨 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이지만 이질균과 캠필로박터 같은 여러 가지 세균들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을 일으킨 균을 확인하지 못하면 정확한 원인균은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원인균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황의 증거로 볼 때 집단 식중독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어떤 병일까요? 이 병은 용혈성 빈혈과 급성 신부전 그리고 혈소판 감소의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병입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만 5세 이전의 소아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급성으로 신부전을 일으키는데 원인은 식중독뿐 아니라 유전적 원인도 있고 약물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식중독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 병은 감기가 걸린 후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처럼 식중독에 의해서 발생하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설사 연관형이라고도 부르는데 토하고 설사하고 배 아프고 열나고 혈변이 동반되고 그 후에 10일에서 15일 정도 지난 뒤에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데 빠르면 3, 4일 후에도 생기기도 합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생기기 전까지는 일반 장염이나 식중독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식중독 증상이 있다가 갑자기 아이가 창백해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소변이 줄다가 갑자기 소변을 8시간 이상 잘 누지 못하고 몸이 붓고 배가 빵빵해지고 혈뇨가 나올 수도 있고 피부에 출혈반이 생길 수도 있고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집에서 대처할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식중독 증상이 발생한 아이들 중에서 누가 이 병으로 넘어갈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설사하는 아이들 중에서 특히 바로 의사가 봐야 할 위험한 증상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설사하고 토하는 아이들 중에서 소변이 줄거나 8시간 이상 소변을 잘 보지 않거나 창백해지거나 기운이 없거나 얼굴이 붓거나 피부 발진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부모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애석하게도 식중독이 걸린 상태에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용혈성으로 넘어가는 초기에 발견해서 제대로 치료하면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소아의 경우는 식중독이 있을 때 항생제를 함부로 사용하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과 의사들은 이런 경우 항생제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리면 입원 치료가 원칙이고 신장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 신장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치료하는 경우는 급성기 사망률이 10% 미만이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심각한 후유증으로 나중에 고생할 수 있습니다. 급성기를 제대로 넘겨도 만성 심부전으로 넘어갈 위험성 역시 5% 미만이지만 일단 만성 심부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평생 신장 투석을 하고 살 위험성도 있습니다. 회복 후에도 신장의 기능 저하가 나중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추적 관찰이 필요할 수 있는 병입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처럼 식중독은 단순하게 토하고 설사하는 배탈 정도로 끝나는 병이 아닐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집에서도 평소 식중독에 걸리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음식물을 통한 집단 감염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음식물 관리에 특히 신경 써서 식중독에 걸리지 않게 정말 주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